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우리 리니어 스페이스, 특히 벡터들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 많이 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봤었냐면 3차원에서는 임의의 벡터는 세 개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만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표시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그 세 벡터를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고, 그 베이시스 벡터는 서로가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서로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된 베이시스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 그걸 정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그 오소 노멀라이즈 된 베이시스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베이시스의 그 개수가 바로 그 스페이스의 디멘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3차원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J, K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벡터들 사이에 적당한 엘지브라, 덧셈, 뺄셈, 스칼라를 곱한 양, 혹은 벡터들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하면 우리 그 벡터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은 꼭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스페이스 혹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꼭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우리가 친숙한 벡터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엘지브라를 했는데, 우리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는 generalized vector space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definition은, 벡터 스페이스의 definition은 우리가 U, V, W 다음과 같은 벡터들이 n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파이나이트한 벡터가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과 같은 벡터들이 있으면 이 벡터들 사이에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려면 이 벡터들 사이에 벡터들을 더하는 것에 대한 정의, 또 스칼라를 여기다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가 만족하는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소위 말하는 클로저 릴레이션, 우리 요게 뭐냐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먼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뭘 쓰려고 했지? 클로저 릴레이션. 클로저 릴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더해도 역시 그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라는 거죠. 뭐냐면 임의의 벡터를 더해도 혹은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도 이 양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어널로지를 들면 3차원에서 임의의 벡터 두 개를 잡아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단어가 한 벡터에 있죠.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이걸 내가 다 써야 돼.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쓸 걸 그랬네. 그렇지만 이렇게 식으로 쓰면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나오니까 귀찮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덧셈 뺄셈 할 때부터 많이 했던 식인데 계속 대학교 때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zero라는 벡터가 있어야 되고, zero라는 벡터는 어떤 걸 성립하냐면, 더하는 순수에 상관없이 더해봤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벡터가 이게 존재하면 반드시 그 0을 만드는 마이너스 B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치 여러분들이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엘지브라가 있어야 되는데 스칼라벨을 한 건 KU 각각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거랑 같다.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 두 번째는 상수를 2개 더해서 U에다가 곱하면 각각을 곱한 거랑 같다. 이거 아주 우리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성질이죠. 세 번째, 계속 스칼라에 대한 건데 K1 곱하기 K2를 B에다 어플라이 한 거는 K2를 먼저 어플라이 하고 K1. 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내가 쓸까? 그 다음 네 번째, 0에다가 B를 곱하면 0이 되고 1에다가 B를 곱하면 B가 되는 다음과 같은 벡터, 다음과 같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집합들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벡터들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이너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스칼라 프로덕트가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고, 지금까지는 우선 다음 같은 것만 성립하면 우선 벡터 스페이스라 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숙한 다음 같은 성질인데 우리 이거를 좀 더 비틀어서 일반화된 generalized 된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냐면 폴리노미알의 집합인데, 폴리노미알의 집합이 뭐냐면 3차식 이하의 함수들의 집합. 우리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fx a0 a1 a2 x제곱 a3 x3승.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a0 a1 A2, A3는 임의의 값을 가지는 임의의 3차식 이하의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함수들의 집합은, 이걸로 만들어진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가를 보면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성질 3차식을, 이거를 임의의 3차식을 더하면 3차식이 되죠. 클로저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더하는 함수들을 더하는 건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죠. 0이 있죠. 뭐냐면 A0, A1, A2, A3가 전부 0이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 다음과 같은 성질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3차식으로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면 그 베이시스는 뭐냐? 베이시스는 우리가 뭐 여러 개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상수 x, x제곱, x3승. 폴리노미얼로 보면 1x, x제곱, x3승의 네 가지만 있으면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일반적인 fx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따라서 다음 같은 곳의 베이시스는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물론 이거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되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 경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4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표시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인디펜던트한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론스키안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예는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어떤 집합들이냐면 이의 ix into the minus ix sin x cosine x x sin x.
다음과 같은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냐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정하는데 어떤 함수의 베이시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가 인디펜던트 하냐? 그거는 우리가 뭘 찾아보면 되죠? 이 5개 함수에 의한 론스키안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걸 보기도 전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e2d ix랑 e2d i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sin x와 cosine x로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요 두 개랑 요 두 개는 서로 이퀴벌런트한, 리던던트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를 하나를 빼거나 요 셋을 하나를 빼면 인디펜던트, 요게 만약에 베이시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거의 디멘션은 3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세 번째, 그러면 처음에 있는 다음과 같은 fx의 함수 중에서 f1이 1인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해보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 한 것처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역시 그 스페이스에 있으려면 f1이 1인 함수 하나 f1x 또 1에서 1인 또 다른 함수 f2x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한 거에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이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3차식 이하의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클로저 릴레이션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f0가 0인 건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고 f0가 0인 함수들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냐? 그렇죠. 왜냐하면 f0가 0면 아무리 여러 개를 더해도 f0는 0죠. 그죠? 그 다음에 f0가 0인 것 중에서 다음 같은 거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들의 모임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거예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임의의 3차식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f0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 틀림없이 이거보다는 뭐냐면 좀 더 제한 조건이 많으니까 요거가 요 안에 subspace라고 얘기해요. 다음과 같은 집합들은. 그래서 우리 요거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 고르기가 어렵냐면 상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A0는 항상 0이어야만, A0가 0이 아니라 우리 항상 0이 되는 베이시스는 x-1 뭐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생각하기 쉽죠. 다음과 같은 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면 항상 우리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x가 1일 때 항상 0인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물론 이때 베이시스의 개수는 3개죠. 따라서 디멘션이 하나 더 줄어들었고 처음에 원래의 집합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원래 벡터 스페이스의 subspace라고 불러요. 이런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는 우리 앞으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3차식의 집합을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n차식의 집합은 역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죠. n차식까지 있으면 그때 베이시스는 1부터 xn까지 있으니까 디멘션은 n 플러스 1이 되죠. 상수까지 집어넣어서. 우리 다음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x4 매트릭스의 집합. 3x4 매트릭스의 집합은 여기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는 아직 생각하지 않으니까 3x4 매트릭스는 더해도 항상 3x4 매트릭스죠. 더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고 0인 거는 뭐가 있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전부 0이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게 전부 다 성립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3x4 매트릭스의 집합도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이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개수는 3x4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하나는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12개만 있으면 그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3x4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디멘션이 12인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우리가 그러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디파인을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파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들이 있지만 그 함수들을 베이시스를 고르면 요거를 마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처럼 생각하고 요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함수를 표현한다는 아주 우리 벡터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그대로 연장을 한 거죠. 그럼 스칼라 프로덕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을 하고 싶으면 함수를 임의의 함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함수를 항상 어느 구간에서 정의를 하면, 물론 이 구간이 a와 b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함수를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는 그래서 함수가 ax가 있고 bx가 있다고 하면 함수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a와 b. 이게 처음에 디렉이라는 사람이 만든 브라켓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캣 벡터, 요거를 브라 벡터, 그 두 개를 서로 다음과 같이 붙이면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브라 벡터라고 하고 요걸 캣 벡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브라켓에서 가운데를 자르면 왼쪽이 브라고 오른쪽이 캣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쓰면 우리 복잡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양자역학에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과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도입을 하는 거는 이게 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벡터인 경우에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쉽게 정의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하냐, 그 아이디어를 보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두 개의 벡터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스칼라를 대응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의 함수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한 x의 인디펜던트한 상수의 대응, 어떤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방법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부터 b까지 ax, bx, dx. 혹시 a와 b가 리얼 펑션인 것까지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펑션이면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때 함수의 a라는 거의 크기는 우리 이렇게 나타내는데, 크기는 a 스타 x ax, 다시 말하면 a의 절대값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걸로 우리 정의를 한다 이거야, 스칼라 프로덕트는. 그래서 만약 a와 b가 0이면 위에 노테이션에 하면 다음과 같은 적분을 했는데 0이면 우리 그 경우 ax와 bx는 서로 오소거널하다고 얘기해요. 함수가 오소거널하다는 건 이상하지만 여기에 대응되는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들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면 서로 오소거널하다는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혹은 여러분들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한 데피니션을 주면 우리가 이거를 그 스페이스에 소위 매트릭을 줬다고 하니까 우리 이거를 매트릭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은 복잡하지만 그 뜻은 벡터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가 디파인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가. 다음 같은 것의 스페이스의 성질은 여러 가지 스칼라 프로덕트를 보면 A와 B가 일반적으로 넘버일 텐데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텐데 이거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B 스타 A가 되죠. B 스타 A는 쉽죠. A와 B의 컴플렉스 스칼라 프로덕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프로덕트를 취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끄집어내서 한 개의 넘버 스칼라에 대응시킨다고 하면 이게 한 벡터 스페이스 그거의 듀얼 스페이스에서 고르는 건데 이제는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요거의 듀얼 벡터를 듀얼 스페이스에서 고르고 요거의 듀얼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에서 고른 걸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면 우리 이 식을 이해하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와 A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항상 0 이상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물론 이퀄러티가 성립할 때는 A가 0일 때뿐이죠. 되고 세 번째는 A 플러스 B, B의 C를 대문자로 쓰면 다음과 같은 거는 A, C, A, B, C, B 여기 있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나온 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는 리니어 프로퍼티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러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되죠. 따라서 A 스타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은 순서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A와 B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코에피션트는 A가 A 스타로 B가 B 스타로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요 경우는 리니어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요건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는 엔티 리니어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응용은 그러면 AA, BB는 AB가 넘버일 경우는 A 스타, B, AB 다음과 같이 여기 쓰면 됩니다. 그거는 요 데피니션에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전부 다 유도할 수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벡터 스페이스는 그 종류 스칼라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그 벡터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든 혹은 뭐더라 함수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벡터 스페이스든 만족하는 유용한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그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 그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퀄리티예요. 이렇게 쓰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심플한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심플한 이그젬플에서는 뭐죠? 성질이 컴포넌트가 전부 다 리얼인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제곱은 각각의 크기의 곱이랑 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A와 B의 스칼라 프로덕트 A, B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0나 파이가 되기 전에는 항상 A, B의 크기보단 작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유클리디안 벡터인 경우에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일반적으로 함수까지 집어넣어서 함수로 만든 앱스트랙트한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다음과 같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냐? 아주 스트롱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이거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수학에서는 쉽게, 수리물리에서는 첫 번째, 만약에 b가 0이면 트리비얼리 성립하죠. 그죠? b가 0이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니까 다음 같은 게 성립하고, b가 0이 아니면 c를 a-μb라고 하고, b는 ba, bb라고 합시다. b가 0이 아닐 때만 분모에 요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b가 0이면 못하고.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그럼 어라? 왜 이렇게 정의하죠? 내 맘이죠. 어떻게 정의하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C와 C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는데, 이 C와 C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by definition 0 이상이에요. 자, 0 이상인데 우리 이거를 여기 있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a-μb AA 마이너스, 요거는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뮤 스타 BA,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뮤 AB, 그 다음에 뮤 스퀘어드, 뮤의 절대값 BB. 뮤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죠. 뮤 스타, 요거에 스타를 취하면 분모는 항상 리얼 넘버니까 그대로 놔두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뭐였냐면 A와 B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AB, BA.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쓰고 BA, AB. 아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밑에 B가의 제곱인데 여기 분자에 하나 있으니까 역시 BB. 요거의 제곱이라는 거는 요거에다가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곱해주면 되니까 BA, AB. 그래서 보면 요 두 개는 서로 캔슬이 되고 남는 거는 첫 번째 두 텀만 있고, 첫 번째 두 텀을 계산한 게 0 이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B의 절대값의 제곱을 곱하면 이거 0보다 크니까 우리 뭐냐 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A, B, B는 이게 뭐더라? 뭐라? AB, BA. 이게 뭐냐면 A와 B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게 앞에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그래서 우리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베이시스를 드디어 이너 프로덕트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베이시스를 아까 뭐에 대한 베이시스냐면,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우리 3차식의 집합이 있었죠. 아무리 커봤자 3차식인 거의 집합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A3X제곱의 X3승의 집합의 형태, 그거의 베이시스가 1X X제곱 X3승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 중에서 뭐냐면 함수가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저 구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문제가 있죠. 1, x 제곱, x 3승의 집합의 형태, 그거의 베이시스가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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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x 3승의 집합의
왜냐하면 그러면 베이시스가 적분을 하면 무한대로 가니까 스칼라 프로덕트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이 베이시스가 우리 아까 보면 3차식을 쓰기엔 아주 좋지만 뭐냐면 이 베이시스가 오소고널 하냐? 오소고널 하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1과 물론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리 이게 전부 다 리얼 함수라 그러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인터벌인데 따라서 이걸 곱해서 오드 펑션이면 전부 다 0이에요. 그죠? 오드 펑션이 0이니까 1에다가 x를 곱한 건 오소고널 하지만 1에다가 x제곱을 곱한 건 오소고널 하지 않죠. 그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서로 오소고널 하고 각각의 함수들이 베이시스가 노멀라이즈 된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우리 그 베이시스를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임의의 세 개의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를 고른 다음에 우리 이것들을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뭐냐면 서로가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된 벡터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했었죠. 함수인 경우에도 스칼라 프로덕트가 정의됐으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오소 노멀리제이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냐? 왜 이런 복잡한 걸 할까? 우리가 잘 아는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를 할 거라 이거예요. 우리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는 우리 지난번에 벡터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했더라? 먼저 아무거나 하나 골라. 그 다음에 그걸 노멀라이즈 해.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노멀라이즈는 벡터 성분을 빼. 그죠? 빼면 요거의 수직인 성분만 남죠. 그럼 그걸 다시 노멀라이즈 하죠. 그럼 두 개가 있죠. 그럼 그 두 개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성분을 빼면 이 두 개가 있는 플레인에 수직한 벡터만 남아있고 그 수직한 벡터를 역시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이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면 됐었죠.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여기서도 역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F0, F1, F2, F3라고 하면 요거를 서로 우선 처음에는 오소고널한 거 그 중에서 그거를 노멀라이즈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 고르라 그랬죠. F0는 1로 골라. P0. 그럼 P0의 제곱이 dx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2죠. 따라서 E0는 1 over square root 2 베이시스를 하나 골랐죠. 노멀라이즈 된 벡터고 두 번째는 F1x가 F1이 x고 요거를 요거랑 오소고널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금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시메트릭한 인터벌이면 x는 1에 오소고널 하죠. 왜냐면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죠. 오소고널 하다 이거예요. 벌써 오소고널이 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P1. 다만 노멀라이즈만 하면 되죠.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하나? P1 스퀘어는 x제곱 dx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따라서 E1은 스퀘어 루트 2x. 자, 세 번째 F2가 x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F1이랑은 오소고널 해요. 그죠? 두 개 곱하면 오드 펑션이니까. F0랑은 오소고널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성분은 뺄 필요 없이 요거에 비례하는 성분을 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빼냐면 P2는 x제곱에서 뭐냐면
우리 한 것처럼 E0 뭐야? E0 F2 E0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F2에서 E0의 성분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E0를 곱한 다음에 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E0에 해당하는 부분을 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E0가 뭐야? 루트 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E0가 이제 1이니까 F2는 X제곱 이 얼마인가? 3분의 2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죠. 노멀라이즈 하려고 그러면 P2의 제곱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dx 어라 이런 거 나오면 약하지만 다 해보면 되죠. 그건 2배 제로부터 1까지죠. 2배 5분의 1 빼기 3 9분의 2 플러스 9분의 1 아닌가? 맞나? 내가 제대로 했나? 제대로 했죠? 그럼 5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야 되나? 그럼 45분의 4? 45분의 8 그걸 거꾸로 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E2는 거꾸로 해야 되니까 45 나누기 8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이게 맞나?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 스퀘어 루트 9을 이쪽으로 끄집어내면 3이 앞으로 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해서 E3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테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계산을 해보면 E3는 F3는 X3승 P3는 X3승에서 E0, E2는 상관없어요. E0, E2는 서로 오르서건을 하죠 벌써.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 이것도 E1 F3 E1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X3승 E1이 얼마더라? E1이 어디 갔지? 루트 2분의 3x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을 두 번 곱하면 2분의 3 여기다가 x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x3승 x4승 dx x3승 요게 5분의 2죠. 그러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제 노멀라이즈만 하면 되죠. P3의 절대값의 제곱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거 제곱을 한 거 쓰면 x 6승 5분의 6 x 4승 더하기 25분의 9 x제곱 점점 싫어지죠. 하지만 요거는 역시 2배 0부터 1까지만 하면 되니까 2배 첫 번째 건 7분의 1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5분의 6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25분의 3 그럼 25분의 3을 빼면 되네. 7 5 35 175 약한데 이런 계산에 3을 빼야 되니까 7분의 1 빼기 25니까 25 빼기 21이죠. 그러니까 8 175 따라서 이 3는 요거에
역수 x 3승 5분의 3x. 여기서 이게 얼마지? 25 곱하기 7인가? 25 곱하기 7이면 25를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이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을 정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x의 4승인 경우 4승의 폴리노미알, 뭐 x의 일반적으로 x의 n승의 폴리노미알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서로 오소고널한 폴리노미얼들을 베이시스,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폴리노미알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여러분들이 2학기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솔루션이 그게 뭐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뭐냐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세타에 의존하는 함수가 만족하는 이퀘이션, 그거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우리 그거는 다음 학기에 좀 더 자세히 다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끝내고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Fourier series and Fourier transform.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앞에 이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x의 3승 이하의 폴리노미얼들의 집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 베이시스를 1x, x제곱, x 3승. 우리 이걸로 놨으면 우리 베이시스를 잘 구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그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함수가 무한히 널리 퍼져 있으면 x 3승이나 x의 뭐 모든 베이시스도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 구간에 펼쳐져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 펼쳐져 있지 않고 어떤 함수가 특별한 조건을 가지는 경우, 어떤 조건을 가지냐면 periodic function일 경우, periodic function이란 게 뭐죠? x에다가 a만큼 옮겼는데 원래 거랑 같아. 이거는 x를 원래 함수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원래 함수랑 같으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함수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는 periodic function이라고 하고 그때의 period를 a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periodic function 중에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시누소이달 펑션을 1학년 때 많이 배웠죠. sin x. sin x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그때 주기가 피어리어드가 2파이였죠.
우리 그런 함수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있을 때, 이런 periodic 펑션이 있을 때, periodic 펑션을 기술할 수, periodic 펑션은 뭐냐면 1x x제곱 x3승은 베이시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죠. 그죠? 물론 옮기면 다른 함수들이 자꾸 생겨나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periodic 펑션이 있는 경우 이 periodic 펑션을 어떤 베이시스로 우리가 기술할 것인가. 베이시스란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periodic 펑션이 있는 경우 이 periodic한 펑션을 스팬하는 베이시스 펑션들이 무엇인가. 조금 아까 우리 generalized vector space의 개념에 의하면 그때 불행하게도 그런 periodic 펑션인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무한히 많은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한히 많아서 무한히 많지만 periodic 하니까 뭐냐면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뭐 sin 그래서 뭐냐면 우리 sin nx cosine nx 다음과 같은 양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물론 나중에 피리어드를 적당히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피리어드가 2파이인 거. 그 중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구간에서 정의되는 함수. 물론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해도 좋아요. 혹은 마이너스 0.1파이에서 1.9파이까지 해도 좋아요. 그 피리어드가 2파이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써서 periodic 펑션을 쓸 때는 요거를 쓰거나 요걸 쓰거나 주로 많이 써요. 어떤 거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 0부터 2파이까지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다른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피어리어딕 하니까 2파이만큼 피어리어딕 하니까 피어리어딕 가지니까 요 안에서만 함수를 주어주면 요거를 계속 카피를 해서 붙여나가면 전 공간에서 피어리어딕한 펑션을 우리 끄집어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펑션뿐만 아니라 피어리어딕 하면서 디스컨티뉴어스한 펑션도 괜찮아요. 다만 그 디스컨티뉴어티가 그 저 구간 안에서 유한계만 있으면 돼요. 인피니틀리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유한한 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2분의 a로 some constant cosine nx sin nx 다음과 같이 expand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표현하는 거를 퓨리에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퓨리에 시리즈는 여기서 본 것처럼 코사인과 사인이 있지만 그 여기 이상하게 왜 2분의 a 제로라고 끄집어냈냐 하면 코사인 nx는 even 펑션이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놔도 똑같고 이것도 그러니까 even 펑션의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a라고 쓰고 odd 펑션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bn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 썼던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을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피리어딕한 펑션이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디스컨티뉴어티가 유한계 있는 함수는 항상 다음과 같은 폼으로 쓸 수 있다. 고 하면 베이시스가 상수 코사인 nx, sin nx가 되죠. 베이시스 근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개수는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를 이루죠. 그러니까 퓨리에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럼 퓨리에 트랜스폼은 뭔데?
이거는 우리 periodic function인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함수가 periodic하지 않으면 이걸 어떡하지? 가 아니고 이 파이가 죽이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이의 구간을 보면 되는 거죠. 주기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안에 있는 거 함수 하나 생각하고 그 밖에 똑같은 게 카피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주기가 인피니트가 되는, 피어리어드가 인피니트가 되는 우리 그런 함수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가 퓨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퓨리에 시리즈는 피어리어딕 펑션에 대해서 퓨리에 시리즈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피어리어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 구간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썸들이, 퓨리 시리즈의 썸들이 인티그레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우선 퓨리의 시리즈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퓨리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퓨리의 트랜스폼까지 하면 우리 사실 아비트러리한 펑션을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둘 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함수가 마이너스 x다. x다. 잘못 얘기했지. 그럼 이거를 계속 카피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톱날 모양의 웨이브, 소투스 웨이브라고 하고, 혹은 1 뭐라? 이거 잘못 그렸네. 제로. 다음과 같이 그리면 뭐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우리 실제로 피어리딕 펑션은 다음과 같은 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퀘어 웨이브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우선 피어리딕 펑션인 경우에 어떻게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미 함수 fx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전개할 때 이 코에피션트가 fx가 주어지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먼저 보면, 먼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한번 적분해 봐. 코사인 nx나 사인 nx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죠. 왜냐하면 피어리어드가 적어도 2파이의 정수배인데, 그거를 그 안에서 보면 항상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항상 똑같이 있으니까 적분하면 0이죠. 그죠? 그 말이 어려워? 보면 되지. 이거는 적분하면 n분의 사인 nx인데, 사인 n파이랑 사인 마이너스 n파이가 0인가? 오케이. 파이에 이거는 마찬가지죠. 코사인 아닌가? 적분하면 0이 아닌가? 어쨌든 우리 지금 저보다 저걸 적분을 하면 뭐라? 적분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하지? 적분을 해보지 뭐. 코사인 nx는 n분의 사인 nx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데, 사인 n파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n파인데, 그렇지만 사인 n파이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코사인인 경우에는 코사인인 경우 했잖아. 사인인 경우는 바꿔서 하면 되지. 사인인 경우는 마이너스 n분의 코사인 nx네.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 코사인 n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n파이죠. 근데 코사인은 이분 펑션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n파이는 코사인 n파이랑 같죠. 그래서 0이죠, 역시. 이게 다 0이네.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수랑 코사인 nx, 사인 nx는 서로 오소고널 하죠. 자, 조금 아까 본. 이건 다 0이 되고 이거 그러면 2분의 a 제로만 남는데 2분의 a 제로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면 2파이. 그래서 파이 a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 제로는 어떻게 다음과 같이 전개할 때 a 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fx가 주어지면 일단 적분을 해. 그리고 파이로 나눠주면 a 제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개의 계산을 해보면 되죠. 몇 개의 계산을 해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뭐냐면 코사인 mx 를 코사인 nx랑 적분한 거. 코사인 mx를 사인 nx랑 적분한 거. 딴 것도 해야 되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mx 사인 nx dx가 다 빠졌네. 이걸 다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사인 mx 코사인 nx는 빠졌잖아요. 이거 계산한 다음에 mn을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인 mx와 코사인 nx 사인 코사인 사인 mx 코사인 mx 사인 nx 코사인 nx를 전부 다 곱한 거를 적분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냐면 어렵네. 그렇지 않죠. 우리 흔히 적분하죠. 어떻게 적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까먹었나? 이건 아직 안 까먹었죠.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지? 이 아니고 nx 마이너스 sin mx sin nx 요거의 부호를 바꾸면 m-nx는 m과 n은 전부 다 자연수예요. 이거는 sin mx sin nx로 주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죠. 코사인 m 플러스 n x 적분하면 첫 번째 거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sin m 플러스 nx죠. 거기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다 0이죠. 그죠? m과 n은 항상 자연수니까. 그럼 이것도 0이네. 0이 아닐 때는 m과 n이 같을 때도 있죠. m과 n이 같으면 1이죠. m과 n이 같지 않으면 다 0이에요. 두 개는. 그죠? m과 n이 달라서 전부 다 코사인 kx, k가 인티저인 양으로 주어지면 그건 적분하면 항상 0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요게 m과 n이 같을 때만이죠.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1, 2파이,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 우리가 배운 크로네커 델타를 쓰면 쉽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되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래. 이거 0이라 그랬죠. 이것도 역시 되려면 파이 델타 mn 코사인 mx 사인 nx는 이거는 이것도 우리 적당히 할 수 있죠. 어떻게 적당히 한다는 게 뭐지? 코사인 사인이 남으려면 사인 n 플러스 mx 빼기 사인 n 마이너스 mx 이러면 되나? 내가 대충 써봤는데 어디 보자. 사인 nx 코사인 mx 오케이 더하기 코사인 nx 사인 mx 에서 사인 nx 코사인 mx 아니잖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사인 nx 코사인 mx 더하기 코사인 nx 사인 nx mx 요거는 사인 nx 코사인 nx 빼기 코사인 nx 자 n으로 됐어. 언제부터 n m nx 사인 mx 그러니까 사인 nx 이게 맞죠? 두 개 더 해야 되네. 그죠? 두 개를 더 해야지 사인 nx 코사인 mx가 되죠. 오케이. 다음 같이 더하면 역시 여기서도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 썼나? 제대로 썼죠? 아, 사인으로 쓰지 마. 사인으로 쓰면 되나? 뭘로 써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하니까, 이것도 역시 적분하면 코사인 n 플러스 mx에다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죠. 이것도 n과 m이 다르면 0이고 n과 m이 같으면 이게 0이니까 다 0이죠. 이게 0이. 물론 코사인 nx 사인 mx를 한 것도 m과 n을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0이죠. 그래서 뭐냐면 상수 코사인 nx 사인 nx는 우리 지금 한 결과에 의하면 서로 오소고널 해요. 노멀라이즈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서로 오소고널 하죠. 따라서 이 결과를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에다가 코사인 m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인 nx로 익스펜드 한 거는 전부 다 0이고 코사인 mx랑 오소거널 하니까 코사인 nx랑 하면 코사인 nx 중에서 n과 m이 같을 때만 파이 am으로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fx sin mx로 하면 코사인 nx랑은 전부 다 오소거널하고 상수랑도 오소거널하고 sin nx랑 중에서 n이 m이랑 같을 때 역시 파이 bm으로 주어지죠. 따라서 an은 1/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코사인 nx dx고
bn은 1/pi f만 주어지면 an과 bn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x sin nx dx. 여기 요거는 앞에 an은 n이 0일 때도 0인 경우를 포함하죠. 왜냐하면 코사인 0는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니 다른 건 다 an, bn으로 썼는데 요건 왜 2분의 a 제로로 썼을까요? 다 한꺼번에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건 드디어 해피하게 fx가 주어져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fx가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 때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피리오딕한 펑션이 있을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의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 물론 그게 피리오딕하게 쭉 전개되어 있지만 마이너스부터 파이 사이에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건 파워 시리즈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계속 피리오딕하게 벌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그거를 전 공간으로 퍼지게 하면 x랑 x의 파워는 x가 점점 커지면은 다이버지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워 시리즈의 파워로 만든 x의 파워에 대한 썸은 우리가 시리즈 솔루션을 시리즈를 쓸 수 있지만 테일러 시리즈를 쓸 수 있지만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radius of convergence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singularity, 무한대가 되는 점까지 가기 전에 radius of convergence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퓨리의 시리즈는 반면에, 이건 다시 말하면 파워 시리즈는 어느 한 점 주위에서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 퓨리의 시리즈는 반면에 피리오딕하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의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 경우, 주어진 구간에서 디스컨티뉴어티가 무한계 있지 않고 유한계 있는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거는 뭐냐면 x가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뭐냐면 그러면 함수가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파워 시리즈 솔루션은 이런 데서 적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퓨리에 시리즈를 하면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적어도 이 사이에 파이나이트 하면, 물론 거기에 무슨 뭐 레베스 정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미니멈과 주어진 구간에서 한 피어리드 안에서 어떤 주어진 함수가 미니멈과 맥시멈이 존재하고 그 안에 디스컨티뉴어티가 파이나이트 하면 우리 항상 퓨리에 시리즈로 쓸 수 있는데, 퓨리에 시리즈를 쓰면 당연히 그러면 퓨리에 시리즈에서 디스컨티뉴어티의 퓨리에 시리즈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평균 값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어티 퓨리에 시리즈로 익스펜션을 하면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거는 항상 디스컨티뉴어티의 평균 값으로 주어지는 퓨리에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함수랑 똑같냐? 물론 모든 걸 다 더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이 함수에 가까워지겠지만, 더하면 더할수록 가까워진다는 게 뭐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지만 우리 그거를 쭉 계속 더해가다 보면 점점 이 함수에 다가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항상 디스컨티뉴어티에서는 쭉 가운데 평균 값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퓨리에 시리즈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피리오딕한 펑션,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닉스 실험을 할 때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장난을 할 때 만든 여러 가지 소투스 웨이브, 스퀘어 웨이브,
그런 여러 가지 웨이브들이 피어리어딕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게 그 안에 코사인 함수에 대한 컴포넌트랑 사인 nx에 대한 컴포넌트가 얼만큼 들어있는가 하는 거를 보려면 퓨리에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의 크기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몇 개의 예를 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퓨리에 시리즈, 그 다음에 요거를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합쳐서 컴플렉스 넘버로 만든 엑스포넨셜 함수의 시리즈, 그 다음에 이븐 펑션일 경우엔 코사인만 가지고 한 코사인 퓨리에 시리즈, 오드 펑션일 땐 사인 펑션만 가지고는 사인 퓨리에 시리즈, 우리 이런 것들의 성질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